예,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분석해드릴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최진 소장,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먼저 이 국정교과서 얘기 잠깐 하는데요. 지금 이게 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교과서 나오면 그냥 심사해가지고 통과되는 건 다 이제 교과서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죠? 저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골라서 써라. 그렇죠. 이게 검정이고, 네. 국정은 뭐냐면 이제 모여가지고 다 쓴 다음에, 모여가지고 쓴 다음에 그것만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과서로 다, 그 단일종이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찬반 논란이 이게 사실은 교육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예.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11년 전부터 확실하게 이미 역사교과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행사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교과서 관련된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나 이런 장소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교과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걸 확실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교육부가 지금 그 가장 주무부서 아닙니까? 당 대표였던 황우여 대표를 어떻게 보면 2단계나 낮춰서 보낼 때부터 이미 얘기됐고 그 이후로 얼마 청와대에서 가장 측근하는 참모였던 교육비서관을 차관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최측근이 교육부의 장관과 차관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구상해왔고 확실하게 추진했던 그 작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밖으로 공개가 됐고 충돌이 이제 터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이 문제는 좀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캐캐몬 2년 논쟁을 할 때가 아니죠. 전세가 폭등하고 수출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하고 TPP인지 이런 무역에 대한 위기 빨간 신호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런 캐캐몬 2년 논쟁, 물론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 자체가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이 문제가 본질에서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그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통일성을 원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교과서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국정교과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가 통일된 그것이 뭐냐, 이 역사를 어떤 통일적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통일된 거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역사가.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자,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FIFA 국제축구연맹이죠. 정몽준 한국축구협회 명예회장에게 자격정지 6년을 지금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대본에는 없지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FIFA에서 6년의 정몽준 명예회장 자격정지를 했다. 이것이 이제 물론 단순한 축구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일 정몽준 명예회장이 여기 FIFA 회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추동력을 가지고 더 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거는 사실 국내 정치적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애당초 19년을 징계 얘기 나올 때부터 이건 감정적으로 친다. 그래서 이제 6년이지만 아주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 진짜 치명적이죠. 정몽준 의원이요. 정치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근데 딱 3번 큰 딜레마를 맞았거든요. 이를테면 2002년 월드컵 축구 때도 말이죠. 그 대표를 맡아서 대표자로 떴다가 탁 꺾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서 마지막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딱 꺾였거든요. 요번에 이제 만약에 피파에서 회장을 되면 그동안에 꺾인 걸 완전히 만회하고 한 번 더 다 뛸 수 있는 기회인데 이때 그냥 이번에 6년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기불능할 정도로 치명타를 맞아버린 셈이죠. 그렇죠. 부총장님. 어떤 형태에서 자격정지가 6개월이 됐는지 좀 자세한 얘기가 좀 나와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복마전인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피파에 대한 부정 부패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몽준 전 의원님께서 이제 피파 회장이 되는데 피파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 축구 대통령입니다. 세계 축구 대통령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정몽준 회장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파 회장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지적하시다시피 국내 정치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당한 몸메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굳이 국내 정치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피파 회장이 갖는 위상적인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도 뭐 조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네. 예, 저는 뭐 조기축구 25년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축구에 관심이 있는데 유럽사가 상당히 셉니다. 유럽사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근데 유럽 축구협회 회장도 지금 좀 위험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게 정말 자격적 6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피파 회장이 못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못 나게 된다 그러면은 저게 미치는 정치적 파장도 개인으로서는 상당하다 봐야 되겠죠. 예. 예, 정몽준 전 회장이, 이렇게 부회장께서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됐었던 이유는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천 회장을 갖다 수위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횡령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서 출마 자체를 갖다 금지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수위를 갖다 조금만 조절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회장이 되더라도 과거의 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달아날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너무너무 반대파를 갖다 결속해야 된다는데 몰두하다가 보니까 수위의 조절을 갖다 실패했고 상대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회장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들은 완전히 전부 다 감옥 간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센스의 문제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 패널 분들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긴급 뉴스가 들어왔는데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분석으로 심지어 정신분석학적으로까지 분석이 나가는 거. 역시 저희가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아까 국정교과서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어쨌든 그 국정교과서 지금 여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여론조사, 정권, 여론 찬반 말고요. 여권이 문제 삼은 교과서 내용과 야권이 문제 삼은 교과서 내용이요.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검정이나 국정이나 팽팽하고 잘 모르겠다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권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를 자꾸 교과서 내용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문제 삼은 교과서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 문제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교과서도 있다. 여당이 지적한 거 이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접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누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이란, 사실상 국론 분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 캐캐몬 2년 논쟁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비생산적인 그런 논의인데 이게 정부가 1차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게 국정이 되든 검증이 되든 그 절차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고 세세하게 면밀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안 생겼겠죠. 이 역사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이긴 자의 몫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국정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특정 권력이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 두 문제다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 세력이 결국 이기는 자의 몫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보수 정권이 잡혔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적인 그런 발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터질 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터져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교과서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김일성을 마치 미화하고 6.25를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말이죠. 양측이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가가 수립된 걸로 얘기하고 남한은 남한 정부라고 정부 수립이라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는 문제 없냐? 이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마치 김구 선생을 퇴로 분자로 얘기한다든지 이게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맞습니다. 교사가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완전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애들의 정신 세계가 달라진다. 이건 정말로 위험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질 잘 됐어요. 정말 주중집전 인사로 해서
역사 문제 제대로 확실하게 한번 100년 대계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자, 지금 국회 교문위도 국정감사가 파행될 정도로 지금 논란이 심한데요. 직접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교과서 집필 지금 이 업무 보고에 보면요. 10월부터 교과서 집필한대요.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초순을 지나서 다음 주 되면 중순이 되는데 그동안 준비 다 해오셔놓고 아무런 깜깜이로 자료도 말씀 주시지 않고 준비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10월부터 어떻게 집필을 합니까?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예, 뭐, 이렇게 나오면 논란이 또 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정치적 함수를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정치 쪽, 야당 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2년 논쟁에 대해서 사실 부실을 많이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발언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문제까지. 이러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야당이 어떤 실익이냐에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위 2년 논쟁에서 자유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향후의 총선이라든가 차기 대권을 구도로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을 지금부터 이제 탈피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4분 5일 된 진보 진영을 하나를 결속시킬 수 있는 깃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정치 실익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신당, 새정치 내에 이제 흩어지는 내용 부분. 신당 세력들에 대한 무력화. 이런 것들도 이런 2년 논쟁을 촉발시킴에 따라서 상당히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이 큰 거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게요,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었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에서 또 굉장히 다른 쪽이 됐다가 또 다른 쪽이 됐다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거를 갖다 어떤 점에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 마침표를 찍는다는 점에 있어서 국정교과서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국정교과서가 있고 국정교과서는 언제든지 그 현 정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우파 쪽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더라도요. 언제까지 정권을 10년, 20년 잡을 수는 없잖아요. 4년 뒤가 됐던 8년 뒤가 됐건 12년 뒤가 됐건 진보 쪽으로 바뀌면 교과서가 싹 다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정부 입장이 뭐냐면 링에 올라간 그 선수들의 싸움을 중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룰을 적용시킨 심판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냐면은 특정 이념을 만들 수가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보 정권 넘어가면 또 진보 정권을 만들어 역사를 재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정교과서라는 부분이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이면 문제되지만 중재자적 역할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말씀 잘했는데 링 위의 권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링 위에서 이념 전쟁이 한 번 붙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정치적인 전략적 발언 새정치연합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어드바이스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념 전쟁이 붙으면 이거는 야당이 손해봅니다. 어찌됐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왜냐하면은 이미 김정은이 계속 도발적으로 한 데다가 신은미 사건에다가 무슨 이석기 통진당이 새로 드러나고 하도 이게 보수에 대한 방공에 대한 컴플렉스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념 논쟁이 붙으면 야당이 그 자체로는 전략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걸 한번 얻어봐서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흔히 해석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사실의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과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념 문제까지 넘어가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주제.